자, 그런가 하면 전직 보좌진이 이 두려움으로 호소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낙마해서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강순우 의원식 전직 보좌진,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은밀한 괴롭힘이 다수였다. 피해자 제외 단체 대화방을 만들거나 왕따시켰다는 의혹.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라며 낙인 찍고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색출 우려 때문에 낙마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게 더 두려울 지경이다. 라는 전직 보좌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가 입장, 새로운 입장입니다. 이게 좀 딜레마인데 피해를 당한 전직 보좌진 입장에서는 차라리 장관님, 의원님, 장관이 돼서 여의도를 떠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낙마해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고 생각할지가 좀 딜레마가 있군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미 그 갑질을 하는데 당했었고 제보자 색출 논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 1이 누구고 제보자 2가 누군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을 통해서 색출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께 보낸 문자에 보좌진들에 대해서 제보자 1, 제보자 2 해서 법적 조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과거 보좌진에 대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다시는 이 바닥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이 됐죠. 그리고 장관까지 만약에 안 되고 돌아왔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과거의 성정에 비춰볼 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어떤 색출에 대한 두려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확답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야당 의원들이 묻는 과정에서도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안갚음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본 보좌진들은 훨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해당 보좌진들만 두려움에 떨게 놔둬서는 안 되고요. 마침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함께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행 비서진들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함께 나섰더라고요. 수행 보좌진 협의, 그러니까 네. 수행 기사분들, 네. 왜냐하면 비서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소위 그 당대표 출마하신 분들이나 현역 지도부가 계속해서 강선우 의원을 감싸고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 나오신 분이 뭐 아예 장관 된 것처럼 응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살짝 하나 강선우 후보가 본인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병원 관련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날짜에 가족이 입원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요? 강선우가. 청문회 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 서면으로 질문이 갔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이 갔는데 네. 강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이제 강선우 개인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준비단에서 왔습니다만 야당은 이미 의혹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질문을 한 거 보면.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의 입원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것 자체가 아니다가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자기 가족이 입원하지 않았다 또는 입원했다라는 거는 본인만 동의하면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서류를 떼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두 가지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날 가족이 입원했는지 아닌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그 병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날짜에 PCR 검사를 받은 기록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아프리카 황열 관련된 접종 기록을 내면 되는데 예방접종 기록이 있죠? 네, 그거 어느 하나도 내지 않고 가장 쉬운 가족의 입원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합니다. 잠시만요. 김재호 의원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네.
하나도 자료 내지 내면 않았다. 됩니다. 혹시 네. 야당이 자료 요청은 했습니까? 야당과 언론이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예. 예방 왜냐면- 접종 내역, 네.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라는 그다음에 가족의 입원 내역 여부. 혹은 가족의 입원 내역 이 셋 네. 중에 하나라도 공개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 세 가지 다 내면 허비 벗는 거죠. 특히 황열 접종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이제 병원 말고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한 30여 군데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저 병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는 본인이 깔끔하게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쉽게 제출할 수 예, 있다. PCR 검사, 황열 접종, 그리고 가족이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정보 동의하면 본인이 직접 떼오지 않아도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알아서 정부 기관이 움직여서 자료를 착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출신 김희정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호소한 전직 보좌진의 인터뷰 내용, 국회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더 무섭다. 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을 하는데 직원 인증이 돼야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10년 전 국회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당황했다. 내가 생각했던 절대선은 없었다. 10년 정도 된 경력이 있는 보좌진 같아요. 쭉 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0년 차 보좌진의 나는 요즘 정말 현타가 온다. 보좌진은 원래 그런 존재라며 의원의 쓰레기 분리수거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게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란다. 언제부터 우리 당이 이런 기본적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당이 된 건가? 국회 채용 공고를 한번 보시라. 그 어디에도 의원의 사적인 일을 위해 보좌진을 뽑는 공고는 없다. 우리는 질의서를 쓰고 법안을 만든다. 영감의 일정을 관리하고 영감을 수행하지만 영감의 사적인 일을 하고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힘겹게 탄생시킨 정부인 만큼 그 시작이 탄탄대로였으면 하는 바람을 모르는 바 아니다. 보좌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다들 응원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지켜본 바 저 후보는 저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인성의 소유자이며 결코 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형식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하게 바란다. 아마 이 글이 많은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뼈아픈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아까 이 보좌진들의 입장이 나올 때 좀 옆에서 가슴 아프게 보시고 계신데 이 전직 보좌진,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라는 보좌진의 인터뷰나 아니면 지금 현직 10년 차 보좌진의 글이 박정호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겠죠.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또 이미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겁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입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정무수석이 얘기한 걸 보면 네네.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듣기로 그 보좌진이 그 전 보좌관이 많은 전화를 받는데 하루에도 수백 통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물론 이런 것들도 사실 취재를 위해서 중요하긴 한데 또 이 중복대에서 수백 통씩 걸려오면 이분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자제해달라. 네, 자제하고 네. 본인이 뭐 이런 내용을 좀 특종이든 뭐 하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는 게 보좌진에 대해서 저 입장에 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10년 차 보좌진이 쓴 글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상대의 공격은 견딜만하다. 하지만 같은 진영 내에서의 공격은 배로 아프다. 보좌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쓰레기 분리수거쯤 당연한 일이다. 그거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라. 같은 이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을 향한 비판과 공격이 10년 차 보좌진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라는 글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정청래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보좌진을 공격하는 발언도 있었고 강선우 후보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입장이라는 게 변화가 있고 없고 뭐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응원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란 네.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요. 비가 올 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선의로 이 동료 의원이었던 강선우 후보와의 어떤 동료의 의리를 얘기하는데 보좌진은 동료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보좌진은 동료가 아니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대상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라는 거죠. 유력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저 대나무 깜짝 놀란 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당의 보좌진들은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해 주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라, 야당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의 보좌진들은 쓰레기 수거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관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국민의힘 보좌관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막강한 여당의 보좌관이 똑같은 보좌관이라고 해도 힘이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읽히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보좌관들은 강선우 후보자보다도 오히려 정청래 후보자,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실망하고 더 절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보좌관들이 뭐 또 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성정 같은 것들을 알지 않았을까? 그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청래 그 후보자까지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50대 5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정청래 그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동지라는 말을 썼는데 동지라고 하는 말은요. 뜻이 같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거지 무슨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그거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비리나 뭐 부정한 것들을 감싸주는 사람들은 어떤 뭐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조직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심지어 그 여당의 그 뭐 보좌관들 사이에서 이게 단순히 장관 후보자 그 낙마로만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공직도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정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현직 회장, 전직 회장단 모두 다 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김영진 의원, 보좌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 국민 눈높이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 민심을 거역해서 안 된다라며 역시나 부정적 의견을 냈고요. 익명의 한 의원은 저희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역시 익명의 부정 여론을 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 출신 첫 뭐랄까 이 낙마 논란의 장관 후보자이기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은 못 내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박지원 의원이랄지 뭐 김영진 의원이랄지 아니면 익명의 한 의원들 민주당 내부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실제로 뭐 보좌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실에서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옆에 박정훈님도 계시고 김정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정말 이제 어려운 일이라든가 특히 뭐 비상계엄 때 진짜 몸을 바쳐서 막았던 동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도 몇 차례 또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심심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뭐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뭐 이제 조금 더 통렬한 사과, 좀 더 이제 절실한 사과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강선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뭐 공격이나 뭐 비토보다는 이제 이 보좌진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라도 이런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선우 후보가
여러 차례 뭐 여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는데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한 시인을 했는지가 논란이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 맞습니까? 뭐 강선 후보자 본인은 그게 제대로 된 사과, 나름의 사과를 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기에 특히나 이 피해를 직접 보신 이제 보좌진께서는 그거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다고 한다면 전 더 추가적인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아까 두려움을 호소했던 전직 보좌진, 국회로 돌아오는 게 무섭다, 색출,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보좌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현직 보좌진 협의회 회장의 얘기예요. 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며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몇몇 보좌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몇몇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다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거취를 결정하라. 근데 저 인터뷰가 나온 지가 벌써 며칠 됐는데, 자,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정은 의원님, 아직도 본인 스스로 결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선 후보는 버티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민주당 전체 입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 의원님들 중에 겸임 이제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되신 아주 몇 분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특별히 의혹이 없는 편이지 대체로 역대 장관들 대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제 관련된 장관들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외교통상 경제 다 세 분 다 부동산 의혹, 투기 의혹 이런 게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선우 후보와 이진숙 후보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큰 잘못과 국민들이 관심이 가는 속에 다른 후보들의 잘못이 좀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첫 번째 내각이고 또 대통령께서 하는데 한꺼번에 힘 빼면 안 되겠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두 명만 그냥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이 괜찮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빨리 결단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 잘못이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화살바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둬도 충분히 그만둘 수 있고 여론도 무르익었는데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사인을 안 주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빨리 결정을 했다면 털어야지 아니면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갑질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갑질이 돼서 정말 너절해질 대로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다 보니 강선우 후보 한 명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보좌진들과 실무진들 갈등도 부각이 되고 진영 전체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관 보호하느라고 민주당의 실무진들 전체를 공적으로 돌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이 여론에 대해서 뭐 우상호 수석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니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도 사실 이런 기류는 다 전달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과 선택만 남았는데 그게 한 주말쯤에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류도 있거든요. 보도가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지도부한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 지도부도 다시 또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서나 대통령실에 뭘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중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주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늘 저희가 이제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저희에서는 부적격으로 이렇게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임명했잖아요. 네. 그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 정부는 그렇군요. 국민 주권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낙마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다. 뭐 인사권자의 결정이니까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지켜봐야죠. 예. 지켜보면 뭔가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 주말쯤 박정원 의원님은 주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